발솜입니다. 자국 경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를 홈팀처럼 응원해준 멕시코. 먼저 멕시코에게는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한 것과 승리에 대한 축하의 인사를 전하는 것이 예의인 것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멕시코. 그리고 이제 가슴 아픈 이야기와 꼭 해야 할 이야기도 할 차례인데요. 이 경기는 애초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멕시코는 우리와의 상성에서 정말 이기기 힘든 팀이고 더군다나 압도적인 홈 관중들의 응원까지 있으니 더더욱 힘들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 대표팀이 가장 취약한 경기가 늘 2차전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이 경기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기였는데요. 이런 징크스들을 날려주길 바랐지만 우리가 생각한 대로 흘러간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한 대로 이 경기는 정말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야후 스포츠는 전반이 끝나자 관중들로부터 야유가 나올 정도로 경기가 지루했다고 평가했으며 두 팀 모두 창의적인 플레이가 거의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멕시코나 우리나 이 경기를 정말 신중한 자세로 치른 것이죠. 심지어 영국 스포츠 매체 From the Spot은 영국 입장에서는 새벽잠을 참으며 시청하다가 잠이 들 만큼 답답했다고 평가했는데요. 맞습니다. 우리도 우리나라 경기가 아니었다면 TV를 꺼버리고 싶었을 정도로 답답한 경기였던 것이 맞습니다. 이런 경기에서는 단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안타깝게도 그 실수가 우리 대표팀에서 나와버렸는데요. 골닷컴은 멕시코가 한국 골키퍼의 결정적 실수 덕분에 한국을 꺾고 조 1위에 올랐다고 전하고 있으며 문도 데포르티보 역시 한국인 골키퍼의 끔찍한 실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엘파이스는 어이없는 한국 골키퍼의 실수라 평가했는데요. 후안풋볼은 원래 국가대표 선발 때부터 비판받았던 루이스 로모를 구해낸 것이 바로 한국인 골키퍼였다며 우리가 듣기에는 매우 굴욕적인 평가까지 내렸습니다.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도 한국 골키퍼의 끔찍한 실수라고 표현했는데요. 대부분의 매체들이 지금까지 우리 골문을 든든하게 지켜준 수문장 김승규 선수의 실수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 안타까운 장면에서는 김승규 선수는 물론이고 아직은 우리 수비라인과의 호흡이나 경험이 다소 부족한 이기혁 선수와의 충돌이었는데 정말 누가 봐도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실수가 결과적으로는 팽팽하던 경기에 가장 큰 페인이 되어버렸기에 보시는 분들도 마음이 많이 안 좋으셨을 텐데요. 독일 매체 NTV는 한국이 치명적인 실수로 멕시코에 선물을 안겼다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이 선물이 아니었다면 멕시코가 이길 경기도 아니었다는 평가인데요. 그래서 무승부가 합당한 경기 결과라는 게 대부분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멕시코 매체들 또한 자국 대표팀이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한국을 상대로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다행히 한국의 실수가 나왔을 뿐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마르카 역시도 멕시코가 간신히 이긴 경기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대표팀은 용기가 있었고 더 공격적인 팀이었다고 평가했는데요. 인디펜던트 역시도 바로 이 부분을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이 경기는 단 하나의 실수가 승패를 나눈 경기였다고 말이죠. 사실 그 안타까운 실점 장면만 제외하고 본다면 파나마 대표 일간지 라 에스트레야 데 파나마의 평가처럼 멕시코는 한국의 견고한 수비를 상대로 해낸 것이 별로 없었는데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승규 선수가 보여준 선방들 역시 훌륭했습니다. 이번 월드컵을 위해 아이 출산까지 제쳐두고 참여하여 각오를 다진 김승규 선수. 이 실수에 대해 지금 누구보다 가장 가슴 아플 사람은 김승규 선수 본인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난보다는 격려와 위로가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하는데요. 사실 단 한 번의 실수, 축구에서는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경기에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된 실수인 것은 맞지만 이 단 한 골의 격차를 좁히지 못한 것 또한 분명 우리의 페인이었는데요. 멕시코 수비진의 집중력과 홈 관중을 등에 업은 투혼 역시나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기적인 부분에서는 이것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김승규 선수와 이기혁 선수의 충돌, 이것 하나만 제외하면 이 경기는 완벽히 지도력의 차이에서 온 패배였습니다. 홍명보 감독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결과론적인 부분이기에 그렇다 쳐도 감독의 전술 대결에서는 완벽한 패배였던 것이 맞습니다. 아기레 감독의 노련미가 너무나 돋보였던 것인데요. 그는 한국과 자신의 선수들 간의 객관적인 비교 평가를 통해 이 경기는
내려서서 가져가겠다고 하는 놀라운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유효 슈팅조차 경기가 끝날 때쯤 나왔고 심지어 그 흔하던 코너킥 기회조차 쉽게 만들지 못했을 정도로 공격 전술에서 멕시코의 수비를 전혀 공략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오로지 선수들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을 텐데요. 오늘 골닷컴은 이런 아기레 감독에게 팀 내 어떤 선수들보다 높은 8점이라는 높은 평점을 부여하였습니다. 그의 과감한 선발 선수 교체와 용병술이 멕시코를 조 1위로 이끌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아기레 감독 또한 이 경기가 얼마나 박빙이었는지를 확실히 인정했는데요. 멕시코가 패배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경기였다는 사실을 그도 인정한 것입니다. 그는 경기 종료 후 인터뷰에서 이 경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인정함과 동시에 한국팀의 경기력도 칭찬하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대단한 경기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한국 선수들이 우리가 많은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즉 우리 대표팀의 경기력 또한 멕시코에게 큰 위협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기레 감독 역시도 결국 단 한 번의 실수가 승패를 갈랐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그는 TV 아스테카와의 인터뷰에서도 이런 표현을 통해 멕시코에게 이 경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묘사했습니다. 정말 접전이었다. 단 1cm도 내주지 않았다. 모든 공이 마지막 공인 것처럼 싸웠다. 비단 아기레 감독뿐만 아니라 우리 수비진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그것을 결승골로 연결한 루이스 로모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벽한 경기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이겼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팬들도 그 사실로 만족할 것이다. 이처럼 경기력 자체로 멕시코가 우리를 누르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음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후반 막판 조규성 선수의 완벽한 헤딩슛을 훌륭하게 막아낸 멕시코의 골키퍼 랑헬 또한 그 긴박했던 상황에 대해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모든 것이 너무 빨랐다. 본능적인 반응이었으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다. 다만 나는 끝까지 집중했을 뿐이다. 바로 이 조규성 선수의 헤딩슛. 마르카는 이 장면이 이 경기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었다고 평가했는데요. 매체는 동점골이자 이 경기를 무승부로 만들 법한 순간을 라울 랑헬의 선방이 막아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의 선방이 얼마나 결정적이었는지는 그의 평점만 봐도 증명이 됩니다. 결승골의 로모보다 랑헬 골키퍼가 더 높은 평점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디애슬레틱은 이 선방을 두고 이번 월드컵에서 지금까지 나온 최고의 선방이라고까지 극찬했습니다. BBC 역시도 이런 슛을 도대체 어떻게 막은 거냐면서 깜짝 놀랐다는 반응을 보일 정도였는데요. 그만큼 그의 선방은 정말 신이 내린 선방이었던 것인데 하필 그런 기적 같은 선방이 우리 조규성 선수의 슛을 가로막았다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대부분의 해외 매체들이 멕시코 골키퍼의 활약 덕분에 무승부가 될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멕시코가 승리를 쟁취했다고 반응하고 있는데요. 외신들의 그런 반응들을 보고 있자니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려옵니다. 한편 선수 교체와 전술 변화에 있어서는 결과론적인 부분이기에 따로 평가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긴 합니다. 미국 매체 스포팅 뉴스는 0대1로 뒤진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가장 큰 무기 중 하나를 잃었는데 그건 바로 대한민국의 간판 스타 손흥민의 57분경의 교체였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동점골을 노리기 위한 과정에서 다른 선택지를 찾아야 했던 대한민국이지만 그 선택이 손흥민을 빼는 것이었다는 사실은 홍명보 감독이 추가 설명을 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나마 납득 가능한 이유를 하나 찾아보라고 한다면 부상이 가장 적절해 보이는데 부상은 절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위해 체력을 아껴주려 했다는 것이 그나마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아닐까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여러분은 매체가 분석한 것처럼 체력 안배 차원의 교체라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솔직히 선수 교체에 대한 결정권과 책임은 오로지 감독의 몫이 맞습니다만 그 시점이 과연 맞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너무 이른 교체가 아니었나 하는 것이고 심지어 추가 공격수 4명 아니 막판에 5명까지 투입하면서 결국 손흥민 선수의 교체와는 전혀 상관없는 조규성 선수에게 기회가 찾아왔지만 공격수 4명 아니 5명을 교체 투입하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무기인 손흥민을 교체한 것은 너무 이상한 결정인데요. 이 경기를 반드시 따라잡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상황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선수를 교체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손흥민 선수에 대한 팬심을 가졌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죠. 손흥민 선수가 나가게 되면 이강인 선수의 고립은 기정사실이 되는 데다가 우리의 가장 강한 공격 옵션을 그렇게 이른 시간에 교체해야 할 정도로 손흥민 선수가 부진했다고 인정할 만한 장면도 없었다고 보여지는데요. 뭐 결과야 결정 내린 사람이 알아서 책임지면 되겠지만 조규성 선수의 슛이 상대의 미친 선방에 막혀 안타까워하는 손흥민 선수의 표정을 보고 있자니 더욱더 오늘 패배가 힘들게 다가왔습니다. 아기레 감독은 자신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해가면서까지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틀어막는 전략을 택했고 결과적으로 그가 이겼습니다. 반면 우리 대표팀의 전략은 1차전 체코전 승리를 그대로 이어가는 안정감을 추구하는 것이었는데 그 전략 자체가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상대의 전략에 대한 대응은 아쉬웠다고 평가하고 싶은데요. 기존 미드필더까지 교체해가면서 우리 중원을 무력화하겠다는 아기레 감독의 전술에 대응하는 공격 전략의 부재가 너무 컸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경기의 아쉬운 패배가 우리 대표팀 월드컵 여정의 끝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경기는 남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언제부터 경우의 수 안 따지고 월드컵에 나갔습니까? 그저 잠깐 2연승의 희망을 가져본 것뿐이고 경우의 수는 우리나라 월드컵 역사의 전통인데요. 미국 스포츠 매체 볼라빕은 멕시코에게 패배한 한국은 탈락한 것인가 라면서 많은 팬들이 이 부분을 궁금해하겠지만 아직 한국 대표팀의 경기는 끝나지 않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이번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이 아직 탈락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현재 A조 2위에 올라 있어 여전히 32강 진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평가했는데요. 다만 조별리그 최종전에서는 실수가 허용되지 않으며 대한민국이 남아공을 이긴다면 2위 자격으로 토너먼트에 진출할 것이고 심지어 무승부만 해도 32강에 진출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대한민국은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기사는 토너먼트에서도 대한민국 대표팀을 계속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는데요. 1승 1무 1패. 이번 월드컵 전에 전문가들 중에서는 이런 스코어를 예측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1패의 상대는 당연히 멕시코였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결과가 나온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2승의 기회 그리고 1승 1무 1패의 기회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조 최약체로 평가받고 있는 남아공. 물론 방심하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패배할 팀으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오늘은 솔직히 인정할 만한 패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 대표팀의 월드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대표팀 선수들에게 더 큰 응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 정말 노고 많으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